네, 안녕하세요. 한경표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누구나 자유여행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유여행에 대한 부분을 다 1시간 반 만에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드리고 이제 그 시작을 한번 알리고, 나도 이제 자유여행을 갈 수 있겠다 하는 어떤 동기를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그런 시간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에서 이러한 과정을 한 6주 정도에서 클럽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유여행에 대한 입문, 어떻게 가야 되며, 또 어떤 곳을 가야 되고, 또 뭐 항공권부터 시작해서 숙소, 그다음에 렌터카,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 이런 거 티켓팅하는 방법을 제가 다 직접 알려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되게 5주 내지 6주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분들끼리 팀을 짜가지고 여행을 직접 가십니다. 필요한 경우는 제가 따라가기도 하는데요. 제가 또 일정이 많다 보니까 꼭 따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지금은요, 완전히 뭐 자유여행에 아주 매니아들이 돼가지고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잠깐 더 좀 세부적으로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저는 제 직업을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인데 제가 만들었어요. 시니어 여행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시니어들이 여행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혹시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즉 서비스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다시청춘연구소라는 걸 차려서 말 그대로, 여러분 지금 이제 다시 청춘이시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분들처럼 다시 돌아온 청춘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그래서 전국 어디든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대구는 사실 너무 멀더라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 보러 왔고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뭐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직업을 사실 가졌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군인 출신이 여행을 직업으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인생 2막에. 그렇지만 저는 하여튼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33년간을 정말 국가의 영공방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정관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의 국방안보라든가 무기체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소장을 한 7년 하고요. 한 40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 지금 현재는 여행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닥치고 여행이자 해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이제 즐기고 또 여러분처럼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처럼 시니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유여행을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2020년에 책을 하나 쓴 게 트래블 그레이라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그레이라는 거는 시니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그레이들이 어떻게 하면 여행을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정리해놓은 책이고요. 여기에는 또 제가 다녀온 여행지에 대한 소개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아직도 저는 이제 조그마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의로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대구 멀리 왔지만 뭐 30분 이내에 분들하고의 밖에 시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여행 학교를 하나 만드는 게 제 조그마한 꿈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학교에서 캠퍼스처럼 뭐 클래스가 있는 거죠. 유럽 클래스, 남미 클래스, 뭐 아니면 뭐 북미 클래스 해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마다 강의를 신청해서 거기에 가면은 그 전문 여행가들이 있어서 강의도 듣고, 또 저처럼 또 여행을 컨설팅 하신 분한테 여행 자문도 받고 그러면서 여행 계획도 세우고, 이런 조그마한 학교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많이 지원해 주시면은 대구까지도 하나 해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꿈을 가꾸고 있고요. 제가 다녀온 여행 기록들은 물론 잔잔한 것 빼고도 대부분이 저는 이렇게 한 짧게는 20일, 길게는 3달 이런 여행을 되게 즐깁니다. 그리고 전부 이제 자유여행으로 다녀오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고요. 뭐 패키지 여행이 나쁘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여러분이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제가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자유여행 끝내기.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신생활교육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다 50 플러스라고 알고 있고요. 뭐 50 이상은 뭐 나이가 거의 똑같아요. 뭐 따지지 마세요. 나는 6학년 몇 반이야 이러지 마시고 7학년이나 6학년이나 5학년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학교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게 삶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어디쯤 계세요? 은퇴, 아직 은퇴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60대까지 은퇴를 하시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학교 교육, 20년 정도 아니면 30년 정도 교육을 받은 걸 가지고 살아왔죠. 직장인으로서 아무런 여러 가지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인생 후반전이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남아있다는 거죠. 40년, 50년이. 근데 누가 이런 교육을 시켜줄까요? 이런 학교 교육과 같은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제가 여행에 대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교육을 내가 한번 조그맣지만 시작을 해보자. 뭐 국가에서 할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국가에서 이걸 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정말 수성구의 용합도서관에 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라도 짧게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행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 게 그러면 자유여행에 대한 부분. 뭐 패키지야 손 들고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자유여행은 이제 내가 한번 가르쳐보자. 내가 해왔던 모든 거를 동원해서. 자, 자유여행 떠나기는 이런 겁니다. 용기와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제일 필요한 겁니다. 자유여행에 돈이 필요하지. 그 다음 얘기.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은 자유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저처럼 여행비를 미리 공제해놓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뭐 몇십억이 있어. 내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어 하신 분은 뭐 걱정이 안 되시겠지만 돈이 많다고 자유여행이 자유롭게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모은 돈으로 간 여행이 훨씬 쫄깃쫄깃하고 행복합니다. 저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여행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행가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호기심이 없는 분은 가지 마세요. 되게 여행을 가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동창회 나갔더니 옆 친구가 나보다 못 살고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시집가서 돈 많이 벌고 잘된 사람을 좀 시기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그것까지 좋아. 근데 나이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얘는 세계 일주를 했대. 나는 뭐야? 동남아밖에 결국 안 갔다 왔어. 이게 비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계 일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정말 나한테 행복을 갖다 주는 여행을 했느냐. 내가 정말 평생 내가 두고 추억에 남을 행복한 여행을 했느냐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호기심도 없이 그저 그냥 돈 주고 가서 뭐 비싼 방에 자고 깃발 들고 가서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런 부분 여행해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여행이 안 되면은 내 기억에, 내 평생의 추억에 남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까무러칠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제가 5주 내지 6주 교육을 합니다. 클럽을 만들었어요. 매주 만나서 6주를 배워도 이걸 다 배우기 쉽지는 않아요. 해보시면 돼요. 근데 한 번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가자. Let's go. Let's go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여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돼요. 제가 미국 대륙 횡단을 무조건 미국을 알기 위해서 내가 미국이 정말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됐으면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됐을까를 알기 위해서 차를 몰고 출발했던 것이 오늘 이 날이 온 겁니다. 그 용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자. 결심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자유대로 못 가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우리가 여행을 못 가는 이유를 따지면요 100가지가 넘어요. 집집마다 다 달라. 아까 성모님 얘기했듯이 3대가 조용해야 된다는데 과연 우리 인생에 그럴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나? 갈 수 없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데 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까 가자 그랬잖아요. Let's go. 누가?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게 뭐 클럽을 하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앙케이트를 한번 해봤어요. 대부분 이런 이유더라고요. 방금 선생님이나 사모님 얘기한 이유도 조금 이제 특색이 있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이래요. 공짜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공짜 돈이라는 거죠. 쓰고 남은 돈. 공돈이 있어요? 없어요. 공돈 없습니다. 공돈 같지만 나중에 대갚아야 돼요. 외국어를 못해? 물론 장애가 됐죠. 근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여행 가서 돌아오신 분 한 분도 내가 못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주변에? 나 여행하다가 나 영어 도저히 못해가지고 왔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스마트폰을 할 줄 몰라?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글을 못 읽는 거를 문맹이라 했잖아요. 지금은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을 못 만지는 게 문맹이에요. 건맹이 아니라 문맹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보면 알아요. 제가 손자가 둘인데요. 3살, 8살짜리가 있는데 3살짜리가 유튜브를 지가 켜고 지가 보고 싶은 걸 봐요. 혼자. 할아버지 폰만 달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일 안 해요? 너 어떻게 할 수 있어? 해요. 겨우 말하는 녀석이. 근데 우리 세대는 컴퓨터 주면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렇잖아요. 주로 보는 게 주식하는 법? 이거는 잘 보는데 여행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동행자가 없어서 이거는 삶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친구나 모임이나 있을 수 있거든요. 저 친구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 거하고 여행 안 가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5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랬죠. 체력 관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이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40년을 포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유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용기예요, 용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용기입니다, 용기. 두려움은 없어야 됩니다. 두려울 것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이 널브러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반은 안녕하세요라고 답을 합니다. 그 말을 꺼내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 계속 How are you? 뭐 And you? 뭐 I'm fine, thank you. 이런 순간에 그 친구는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냥 말 거세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아저씨. 반 이상이 답을 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I'm Korean만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얼굴을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을 꺼내지 못해서 여러분이 여행 가서 두려운 거예요. 자, 용기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것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패키지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기가 막힌 곳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언더 70, 제가 아직 70이 되려면 몇 년 남았거든요. 언더 70 버킷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해별로도 있지만 한 60세, 70세, 80세, 결혼 35주년, 45주년, 50주년 다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70세 이하에 하고 싶은 게 제가 그 전역할 때 50대 중반에 미국 횡단을 했는데 너무나 자연이 아름답고 너무 기가 막힌 땅덩어리여가지고 국립공원이 미국의 본토에 51개가 있습니다. 물론 알래스카하고 하와이 해외에 있는 까지 하면 63개인데요. 이 51개를 다 한 바퀴 돌겠다 해가지고 올해 3년간 기다린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올해 이렇게 해서 출발했어요. 5월달에. 근데 그게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비자도 받았어요. 미국 대사관에 가서 그 인터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B1B2라는 트래블 비자를 줍니다. 그런데 영사가 나오면 인터뷰를 해야 돼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진 하나 들고 가가지고요, 영사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미국 간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오케이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도 이렇게 가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갔더니 너무 덥고요.
너무 불도 많이 나고 여러분 뭐 소식 많이 들었죠? 갑자기 캘리포니아에 뭐 허리케인이 덮쳐가지고 뭐 샌디아고 쪽을 막 덮쳐버리고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시카고 이런 데는 도심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홈레스들하고 계속 광부들이 뭐 가게를 털고 막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돌지를 못하고요. 사실 이렇게 돌려고 했거든요. 뭐 옛날에 그 횡단할 때도 사실 한 반 정도는 제가 미국 국립공원을 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다 돌자 해가지고 이걸 세웠는데 안 돼서 서부만 돌고 세 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물가도 너무 올라가지고요. 기름값이 저때 우리나라에 제가 갈 때 우리나라가 한 1,700원, 600원 했거든요. 미국 같은 1,400원을 해요. 옛날에 횡단할 때는 반도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 물가의 반도 기름값이 안 됐는데 그만큼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사실은 아직 70 이하가 되니까 한 몇 년 남았으니까 동부 쪽은 다음에 한 내년이나 내후년 갈 생각입니다. 자, 그때 같은 뭐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다 드릴 수가 없어서 한 컷만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서 한번 보시죠. 이 산이 마운틴 레이니어라고요. 막 다녀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애틀 남쪽에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산의 높이가 무려 4,392m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4,392m 저 빙하나 이 만년설인대까지는 올라갈 수 없고요. 전망대까지 가는데 한 2,100m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시작을 1,700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한 350 정도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전망대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립공원 중에 대표적인 어떤 산을 대라 그러면 이제 마운틴 레이니어나 로키 산맥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한테는 이런 레이니어 산을 여러분이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시애틀로 들어가면은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트레킹을 이제 하는 게 제가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곳을 여러분들이 감상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유여행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대개 미국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뉴욕이나 LA, 샌프란시스코, 뭐 그랜드 캐년 뭐 이 정도지 이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11개가 미국에 있다는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에 있는 시니어들은 마지막 여행지가 남미가 아니고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국립공원을 가면은 한 50대, 60대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백발을 날리면서 손잡고 천천히 걸으시면서 이런 곳을 올라다니거든요. 물어보면 대개 뭐 터키,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에요. 물론 미국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세대도 이제 미국의 자연을 한번 즐기실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미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다녔던 계획 세우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걸 다 따라 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 샘플을 알려드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바가 있는가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행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국립공원이 11개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디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나오고 또 트레킹은 뭘 하고 이런 걸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냥 코로나가 저한테는 정말 많은 기회를 준 거죠. 근데 그리고 현지의 여행 전문가 좋은 자들을 이렇게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기 있는 나바호 킴 카페라는 게 있는데요. 저분은 미국의 교포님이신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이버의 블로거를 하시면서 한 10몇 년째 슈퍼 블로거를 하신 분이고요. 지금도 카페에 들어가면은 가입자가 21만 명이에요. 21만 명. 대단하신 분인데요. 제가 미국 횡단할 때부터 이분을 알아가지고 이번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또 그 외에 이제 또 새로 오신 분이에요. 교포부인데 시카고에 사신 분을 해서 주로 나바호 김은 서쪽에 많이 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 시어노라는 분은 동부 쪽에 많이 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조언을 계속 받았고요.
여행 계획서는 이렇게 6개월 전에 다 작성을 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작성하죠. 목적, 컨셉, 방법, 목적지, 경유지, 경로, 숙소, 지역별로 또 소관을 나눠서 예약을 시작합니다. 6개월 전부터. 미국 국립공원은 6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캠핑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경쟁이 심해서요. 캠핑장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캠핑장이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제가 횡단할 때는 호텔 같은 게 웬만하면 100불, 150불이면 충분히 했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200불에서 300불이에요. 2배로 오른 거예요. 그런데 캠핑장은요 20불에서 40불이에요. 미국이 좋은 점은 이제 미국을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이 좋은 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는 가격을 올리지 않아요. 제가 12년 전에 횡단할 때도 20불이었거든요. 이번에 가도 20불이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인원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위탁을 많이 줬더라고요. 위탁을 한 곳은 35불에서 40불이에요. 거저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캠핑 사이트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요. 차 2대를 댈 수 있는, 트럭 2대 정도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요. 텐트는 한 3개 내지 4개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가족이 가도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친구 2-3팀이 가도 캠핑장 하나만 빌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약이 어렵다는 거죠. 왜? 세계인들이 다 몰려들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는.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계획서는 1개월 전까지 웬만한 예약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많은 예약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서베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가서는 계획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계획은 왜 세우느냐? 무사히 돌아오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여행 가서 가지 말라는 곳,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든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 때문에 소매치기를 당하고 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이에 만약에 거기서 강도를 당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돌아올 길이 막막해요. 이것도 제대로 안 되죠. 그때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하는 거를 계획을 세우고 가야 돼요. 최소한 그 나라에 있는 영사관, 대사관 번호, 담당 부서는 어딘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어떨 때는 가면요, 미국이나 유럽은 좀 그런데, 미국은 사전에 예약 안 하면요, 방이 없어요. 그리고 한 도시에 방이 없잖아요. 바로 이웃감이 있을 것 같지만 3시간, 4시간 가야 돼요, 그 밤에. 안전히 이어가죠. 그리고 밤에 운전하면요, 미국은요, 노루 같은 사슴들이 막 지나다녀요. 저도 미국에서 옛날 유학할 때 노루 한 마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 달간 공부가 안 돼요. 그걸 로드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밤에 운영을 안 했어요. 해 떨어지기 전에 항상 들어갔거든요. 그런 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어떻게 사냐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나이에 다시 돌아와야 내가 남은 여생을 살 거 아닙니까? 아직도 살 날이 30년 남았는데 여행 가서 죽으면 되겠어요? 그죠? 안 되죠.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미리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가서 뭘 볼 것인지 뭘 할 것인지 다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행지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데 앞으로 자유여행을 가시면요, 여행을 가려고 하는 나라의 관광청 사이트를 꼭 들어가 보세요. 대부분이 한글로 다 번역이 다 됩니다.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요, 그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한글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가이드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공원 책 원서를 아마존에서 빌려서 사서 이때만 해도 62개국 내셔널 파크였는데 지금 63개 내셔널 파크예요. 근데 미 본토는 다 있기 때문에 저걸 이제 사서 쭉 읽었고요. 이거 영어 못한다? 영어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튜브, 카페, 구글 앱 이런 걸 다 보시고 여러분 참고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이런 앱을 찾아서 공부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재테크 관련된 것도 필요하지만 줄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앱을 보시기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이겁니다. 이건 여러분 꼭 한 판 찍어 놓으세요.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왔습니다만은 이거를 다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략 자유여행하는데 필요한 스마트폰의 앱, 이걸 한 반 정도는 알려 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정말 소개 정도 제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계획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지도. 그죠? 한국에서는 T맵을 누르면 다 가지만 외국에서는 구글을 써야 됩니다. 구글 맵을. 그 다음에 항공권, 숙소, 렌터카, 교통, 통번역, 환전, 날씨, 비용 정리, 가이드 투어, 여행 티켓, 메일, SNS. 이 중에서 제가 딱 키워드는 13번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메일 뭐 여러 가지 다운도 쓰시고 아직도 한메일 쓰신 분이 많아요. 우리 또래에는. 저도 한메일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써요. 무조건 G메일을 바꾸세요. 여행을 가실 분들. 구글 메일을 써야 구글이 여러분을 관리해 줍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없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G메일을 만드세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만 우선 집에 가서 하세요. 자, 이거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저렇게 제 그 핸드폰에 보면은 저렇게 해외여행하고 그룹 만드시는 건 아시죠? 해외여행 해가지고 그 필요한 앱들을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가서 뭐 뒤지지 않고 해외여행 딱 갈 때 저거 누르면 저기에 관련된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그룹핑을 해놓는 겁니다. 자, 구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구글이 알고 있을까?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네. 아, 선생님 이미 교육이 다 되셨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기관이요. CIA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아니고요. 구글입니다. 구글은 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미국 사람. 이미 다 알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요. 세계의 VIP급 5만여 명의 일정을 한 달치를 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측을 해가지고. 그게 틀리는 율이 10%도 안 된대요. 물론 뭐 세세한 일정은 못하겠지만 그만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구글에다 한번 쳐보세요. 물론 하나도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동명이인이 쫘르르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구글은 웬만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표시만 안 될 뿐이지 여러분이 움직임이 여러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이 올린 거 다른 행선지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을 들고 다닌 것만 해도 여러분이 어디 간지를 알아요. 얘들은. 구태여 경찰이나 검찰에서요. 행적 추적을 안 해도 구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여러 번 경험하고 있고 그거를 이용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틀리면 뭘 얼마나 틀리겠어요. 계좌번호,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지장이 없고요. 여러분에게 500만원짜리 비서를 주는 거랑 똑같아요. 자, 볼까요? 그래서 어차피 틀릴 바에는 그놈과 친해져요. 그놈과 친해져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자유여행 가시려면 이걸 먼저 하세요. 그래서 구글을 비서실장으로 고용하십시오. 구글은 신입니다. 제가 너무 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행에 있어서는 구글만 잡고 있으면 여러분 해결 다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구글이 나를 아는 만큼 나도 구글을 알고 싶다 하는 의문을 가지세요. 지금부터. 자, 그럼 구글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웬만한 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들어가 보지를 않는 거죠. 자, 제일 필요한 거 G메일은 무조건 이 M자입니다. M자. G메일은 만드세요. 오늘 당장에. 뭐 있으신 분 그냥 놔두고요. 이러한 많은 것들이에요. 이 중에 이거를 다 알면 더욱 좋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방이 여러분 핸드폰 사시면은 자동으로 깔려 있어요. 그룹이. 그죠? 아마 3개, 4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차곡차곡 구글을 이제 알 때마다 이 그룹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글을 계속 연습하세요. 그죠? 아, 유튜브 이제 그만 보시고요.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해외여행 가서 3인방 구글만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자, 뭐가 있을까요? 해외여행 가서 가장 답답하고 어렵고 꼭 필요한 거. 네, 기차기. 또. 번역. 예, 또. 아, 대부분 다 아시네요.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자, 이런 삼총사입니다. 1번을 되게 잘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녀석이 비서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어시스턴트가 말 그대로 비서라는 얘기예요. 구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구글 맵을 쓸 줄 알아요. 어디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T맵이 미국에서는 안 돼요. 스페인에서도 안 됩니다.
팀앱은 한국에서만 쓰는 거예요. 구글은 세계 나라만 빼놓고 다 써요. 그죠? 알죠? 세계 나라 어딘지.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구글 번역기가 다 해줍니다. 웬만한 대화, 우리가 여행 가서 쓸 수 있는 서바이벌은 이 녀석한테 물어보면 다 됩니다. 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소개를 쭉 하고 지나갑니다. 잘 들으시고요. 자, 구글 어시스턴트는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 기반의 비서 서비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자, 어떤 정도일까요? 강의 듣고 있으니까. CNBC라고 유명한 방송국이 있죠. 거기에서 AI 비서 서비스 테스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요즘 뭐 챗 GPT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챗 GPT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구글을 아직 못 따라가요. 800개 음성 질문을 해서 92.9% 답변을 얻어냈다고 해요. 여행지 검색, 길 안내, 정보 제공, 명령만 수행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금 까셨으면 혹시 까신 분이 있으세요? 아, 선생님 벌써 이미 알고 계시네요. 요즘 고급 승용차에 보면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이미 깔리는 것도 있어요. 명령만 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를 여러분 핸드폰으로 해도 됩니다. 꼭 까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헤이 구글 하면서 구글하고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를 거기에 인풋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스마트폰이 아 주인님이 나오셨구나 압니다. 자, AI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깔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경표님. 저는 다양한 일을 도와드리는 구글 어시스턴트입니다. 자주 쓰이는 기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뭐 쭉쭉쭉 나와요. 근데 저 밑에 보면 재밌는 얘기 들려줘 해가지고 말로 하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 표시가 있죠, 맨 밑에. 마이크 표시를 누르고 재밌는 얘기를 알려줘 이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했던 건데요. 이거는 뭐 쓸 일 없잖아요. 이걸 쓰라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프랑스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 녀석 앞에 이 밑에 있는 뭐 마이크 표시를 누르고 뭐 프랑스 여행지 알려줘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프랑스 여행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끝이 없이 나와요.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하루 종일 뒤지고 하루 종일 영상 긁었던 거 여기 다 있어요. 거기에 뭐 탑10 파리 가면 즐길 수 있는 10가지 제일 유명한 뭐 여행사 다 있어요. 물어보는 대로 얘는 답을 다 해줘요. 얘가 알고 있는 정보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긁어놓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어시스턴트는 꼭 깔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얘가 작년에 한 건데 시니어 자유여행 클럽 했더니 제가 하는 클럽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여행복 전도사가 제가 이제 제 별명이거든요. 그때 동영상 제가 올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지 하지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글 맵은 여러분이 그 세계 어디 가든지 이 맵을 사용해야 됩니다. 구글 맵이 여러분 내비게이션이고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이 티맵이나 카카오톡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국말로 다 안내해 줍니다. 전혀 겁먹지 마세요. 단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는 작동이 안 되죠. 스마트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출발할 때 와이파이가 되는 여관에서 호텔에서 치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 가더라도 한 번 열린 와이파이는 계속 이 구글 맵은 유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되게 뭐 이게 산속에 가가지고 제가 갔던 그 국립공원 같은 데 가서 갑자기 뭐 산속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구글 맵을 치려면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되죠, 거기서는 아예. 아무것도 안 돼요. 심지어 미국 전화도 안 되는 곳이 많아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서 아침에 출발할 때 아예 한 핸드폰 하나는 맵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맵을 핸드폰을 2개 가져갑니다. 하나는 로밍에서 가져가고요. 하나는 미국 지도, 미국 유심을 심어가지고 가거든요. 2개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미국 유심을 심은 거는 저는 100% 구글 지도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영화에서 출발할 때부터 내가 올 목적지를 다 눌러놓는 거예요. 그리고 켜놓으면 시가책에다 꽂아놓으면 배터리는 계속 차지가 되잖아요. 자동차에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끄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켜고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글 지도는 자유여행의 필수 앱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자유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치시면은 뭐 실시간 교통 상황까지 얘가 계산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A에서 라스베가스를 간다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 누르는 내비게이션하고 한가한 밤에 누르는 거하고 시간이 달라요. 거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라는 우회 도로까지 얘가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LA 주변에 있는 그 동네에 가서 뭐 코리아타운에 가서 친구 집을 가겠다. 친구 집 주소만 치려면요. 그 친구 집 전경이 3D로 다 나옵니다. 가기 전에 벌써 이 친구가 2층 집에 사는구나. 옆에 뭐 주차장이 2개구나. 다 알고 갈 수 있어요. 그걸 구글은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좋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LA에서 시작을 해서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세도나, 조슈아 트리 해서 로스앤젤레스로만 일주일 돌아간다 그러면 이 여행 계획을 구글 맵으로 미리 다 짤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지도만 눌러주면은 이런 지도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구글 맵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어려울 것 같죠? 금방 할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찾아가는 것만 우리 내비게이션을 써봤는데 구글 맵은 이렇게 여행 계획 지도까지 만들어준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로를 짜려면 이렇게 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로스앤젤레스 국경에 도착했다. 그럼 구글 맵은요. 혹시 지금 구글 맵 까신 분이 있을까요? 아, 네. 지금 쳐보시면 어디가 나와요? 여기가 나오죠. 그렇죠. 구글 맵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어디 가든. LA 가면 LA. 로마 가면 로마. 내가 서 있는 지점. 내가 이 지점에서부터 어디를 갈 거냐를 얘는 알려주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가는 길만 목적지를 치면 돼요. 그럼 이제 LA 공항에 여러분이 도착했다고 치고 경로라는 걸 누르게 되면 목적지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실험을 해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미 아시는 분은 목적지 선택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라스베가스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가는 길도 나오죠. 자, 4시간 30분이 걸리고 286마일이다. 미국은 마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일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이 킬로미터로 다 바꿀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라스베가스까지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저 파란 줄이 이제 가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쇼카시죠? 가장 빨리 가는 길이 4시 30분. 근데 이게 여기에 막히면 우회 도로까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찍기만 하면 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여러분이 우회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트래픽이 잼이 되게 되면 이 녀석이 또 알려줍니다. 돌아가라고. 실시간에. 그 다음에 사고 나는 것도 알려줘요. 구글이 기가 막힌 게 제가 미국에서도 산불을 3번이나 만났어요. 미국은 산불 나면 끈다 안 끈다? 안 꺼요. 주택가가 없으면. 끌 수가 없어요. 산이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산맥이 불이 나요. 지리산 산맥이 불이 나는데 어떻게 꺼요? 그러니까 웬만큼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잖아요. 또 막혀있어. 또 막혀있어. 심지어 3시간을 돌아가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구글을 한참 기다리면요.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좀 지나면은 막혔다고 불났다고 불표시까지 해줘요. 산불 표시를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우회도로를 알려줍니다. 그럼 돌아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대단한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화살표,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이제 라스베가스로 또 가야 되잖아요. 아까 같은 지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라운드 트립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누르면은 라스베가스가 2로 올라가고 다음 목적지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 갔었죠? 그랜드 캐년. 근데 그랜드 캐년 뒤에 뭐 하나 붙어 있죠? 이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이요. 얼마나 크냐면요. 길이가 땅이 파였죠. 1.6km나 땅이 콜로라도 강에서 침식됐는데요. 길이가 430km. 이해 갑니까? 430km면 서울에서 여기보다도 훨씬 멀어요. 거의 개성에서부터 부산 가는 거리나 돼요. 그게 땅이 파있는 게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럼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그랜드 캐년이라고 딱 치면요. 그 가운데를 딱 찍어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절벽 밑에 어느 지점인데 차도 못 들어간 지형 찍어요. 가운데를 찍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그랜드 캐년 빌리지. 내 숙소가 있는 마을이 되게 그랜드 캐년 가면
그랜드 캐니언 빌리지로 가거든요. 호텔이 되게 저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빌리지라고 쳐줘야 그 정확한 호텔 앞에까지 안내를 해준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스밸리라는 국립공원은요, 경기도만큼입니다. 경기도. 그러면 데스밸리 딱 치면요, 사막 가운데다 딱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몰라. 그래서 제가 반드시 국립공원 큰 곳은 어디로 가는, 호텔이나 캠핑장이나 빌리지를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죠. 그 다음에 저 맨 우쪽에요. 점 3개를 누르면은 경유지를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니언, 뭐 세도나로 갈 수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몇 개까지? 10개까지 가능해요. 한 번에. 10개까지 치면은 하루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맵을 다시 만들면 돼요. 더 놀라운 거는 만약에 우리가 두 팀이 갔다. 친구가 뒤에 따라온다. 경로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단하게 카톡하고 연결돼요. 미국에서 와이파이만 되면요, 미국 유심을 심든 여러분이 로밍에 가든 카톡은 다 됩니다. 여러분 폰만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도구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우리 차를 2대로 출발한다 그러면 앞팀이 내가 팀장이다. 그러면 내가 이 길에 갈 테니 따라와. 그리고 카톡으로 공유를 하면요, 그 사람 그거 카톡을 누르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좋죠? 못 갈 게 있습니까? 거기다 영 이제 불안하면은 무전기를 하나 사세요. 월마트 가면 무전기 싸요. 한 40, 50불 하거든요. 무전기 딱 하면 채널 1 맞춰놓고 통화하잖아요. 한 1km, 2km 안에서 통화가 됩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아시겠죠? 안 될 게 뭐 있어요?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러면 이 자동차만 되느냐? 아닙니다. 저 두 번째요. 이게 자동차고요. 렌터카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 보면 지하철 같은 게 있죠. 대중교통 수단. 지하철, 버스도 다 됩니다.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다 돼요. 그럼 지하철을 탈 때 어떻게 쓰느냐? 제가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제가 마카오하고 홍콩을 친구들 아까 그 돌아온 청춘 팀을 제가 끌고 자유여행을 갔거든요. 저는 마카오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 간 거예요. 근데 어디 도착하면 제가 야, 몇 번 버스 타. 어떻게 하나? 타. 어디서 내리는데? 내가 내려가는 데서 내리면 돼. 너 마카오 왔다 갔어? 아니야. 어떻게 알아? 불안해가지고 차를 안 타려고 해. 이 녀석이 다 알려주거든. 아시겠죠? 한국은 구글이 아직 내비게이션이 안 돼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긴 했죠. 미국에서는 구글로 다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에 제가 미국 6개월 여행 갈 때 찍어놓은 지도입니다. 구글은 내 지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찍어놓은 갈 곳을 저장을 해놓으면 있잖아요. 내 폰을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비서잖아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을 찍어놓은 거예요. 제가 미국을 전부 도는 곳을 몇 개를 찍었을게요. 2년 동안 찍었으니까 2,000개를 찍어놨어요. 2,000개. 그 중에 국립공원은 730개. 국립공원 중에도 워낙 크니까 아까 얘기했죠. 경기도만한 데스밸리를 북쪽으로 들어가느냐 동쪽으로 들어가느냐 서쪽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 입구가 다르고요. 캠핑장이 6개나 있어요. 빌리지가 3개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찍어놔야 내가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갈 곳을 또 찍어놔야 되는 게 한 국립공원당 10개 이상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올라온 게요. 자, 여기가 옐로스톤이거든요. 여기가 옐로스톤이에요. 와이어밍주가 여기거든요. 그럼 옐로스톤에서 그 밑에가 그랜드 티톤인데요. 여기 점이 2개예요. 그럼 여기에 내가 위치하면은 옐로스톤이 나오겠죠? 어느 지점이겠죠? 그랜드 티톤 방문자 센터를 이게 점을 딱 누르면 돼요. 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내가 저장해 놓은 자료는 내가 다시는 안 치고 누르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해놓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세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단 한국만 아직 안 돼요. 이제 우리도 자료를 줬대요.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미국 구글이 만들고 있어요. 길 안내는 해줘요. 길 안내까지. 네, 내비게이션은 아직 안 됩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실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글 트랜스레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전 세계 104개 언어를 번역해 줍니다. 이런 번역기는 없어요. 어마무시합니다. 문자로도 할 수 있고요. 말로도 할 수 있고요. 텍스트를 찍어서 카메라로도 번역을 해줍니다. 그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서 낯설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세계인들은 이미 이거를 잘 알고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영어 못합니다. 저는 조금 서바이벌을 그래도 미국물을 먹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계획 세우고 뭐 어디 가서 문제 생기고 예약하고 하면 다 내가 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하는 게 딱 중요한 게 뭐예요? 쇼핑. 그죠? 쇼핑.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거. 요리 관련된 음식, 식단 선택권. 그 다음에 세탁기 돌리는 거. 근데 미국에서 세탁기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런던의 머신이 어디 있는지 호텔 카운터에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는 한 번도 해준 적 없습니다. 이것만 하도록 했어요. 지금은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밖에 못하는 데다가 기가 막히게 이거 가지고 와서 잘해요. 런더리 머신이 어딘지 세탁실 어딘지 다 찾아가지고요. 코인도 다 바꾸고 또 코인도 바꿔가지고 다 집어넣고요. 또 뭐 드럼 세탁기에 넣어서 또 드라이 다 시키고요. 다 가지고 옵니다. 빨랫줄 말리는데 어디 있는지도 알고 와요. 그거 누가 해준 거예요? 구글 트랜스레이터가 해주는 거예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쇼핑 가도요. 월마트가 이제 우리나라 이마트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거기 가면 고기, 채소, 과일은 제일 싼 곳이 거기예요. 프레카드 자체가 월마트는 지구상에서 제일 싼 값으로 공급한다고 아예 대문자랑만 써놨어요. 진짜 싸요. 매일매일 가격이 바뀌어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신라면도 다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쌀을 구하기는 힘들어요. 우리나라 쌀을 구하려면 H마트를 가야 돼요. 한국마트를. 된장찌개 이런 거는. 그렇지만 다 있거든요. 거기 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트랜스레이터 가요. 시장을 다 보고 와요. 내가 갈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같이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호박도 애호박까지 구분해가지고 다 와. 그만큼 자세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게 도착 언어라는 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언어를 얘기해 주는데요. 갈리시아어, 과라니어, 구자라트어, 그리스어. 여러분 알아들을 언어가 그리스어 네 번째 나오죠. 앞에 세 개는 뭐게요? 아마존 지역에 있는 큰 부족들 이름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여행자들이 다니는 곳의 언어는 다 해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 4개 나라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크로아티아를 유럽 여행을 40일간 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럽 아드리아해를. 크로아티아어를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만약에 외국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영어 좀 한다고 How are you? 뭐 My name is 막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영어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사모님. 제 이름은 리차드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아시죠? 자유여행은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최소한 인사 정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만 하면요, 갑자기 내 사촌 동생이 돼버려요. 어디 가나. 그게 자유여행의 팁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기본적인 언어를 이 녀석하고 배우세요. 간단해요. 자, 안녕하세요를 제가 뭐라고 하는지 크로아티아 처음에 에어비앤비를 갔거든요. 에어비앤비 아줌마한테 최소한 내가 크로아티아 말로 내가 안녕하세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쳤더니 이거 제드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거 스피커 이거 딱 누르면은 원어민 단어로 말을 해줍니다. 제드라고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죠? 그걸 왜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람이 하는 거다 그러면 저 가운데 지금 말하세요라는 가운데 이거 있죠? 이걸 누르고 대화로 하면은 대화 모드가 있어요. 한국어, 이거는 이제 크로아티아 말을 우리가 한글처럼 그 얘기입니다. 요 가운데를 누르고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한국말 누르고 여기는 이제 그 사람이 누르는 거죠. 그걸 하면요. 다 통합니다.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예, 여러분이 여행 가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문제. 제가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걸 제가 이제 크루즈로 해가지고 그 로마에서 발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크루즈를 페리를 타고 넘어갔어요. 자동차를 싣고. 그 길이 있어요. 유럽인들 그걸 많이 합니다. 그냥 바다를 건너가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뺑뺑 돌아야 되는데 이탈리아 그 뒷굽 정도 되는 장화 뒷굽에서 페리를 타고 가면 두브로브니크로 바로 가요. 환상해 보시죠. 자, 그런데 두브로브니크 소개하는 책자가 기가 막히게 크로아티아어로 돼 있는 책자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말로 안 되잖아. 이걸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 찍기가 있어요. 사진 찍기를 하면요, 이게 딱 활성화되면서 여러분 클립보드에 저장이 돼요. 사진 찍은 거. 그럼 그걸 꺼내서 크로아티아를 한국말로 하라고 딱 해서 하면은 번역홈으로 이게 옮겨집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확대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브로브니크에서는 크로아티아 최남단 절벽과 아드리아의 연안에 위치하고 SRD의 경사면에 보호대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랑 다 알아들으면 진짜 한글로 된다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그 나라 언어로 됐든 그 나라 사람을 만나든 겁내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녀석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 예약하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항공권, 숙소, 렌터카, 티켓. 이거 필수적인 거죠. 이 네 가지의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한 개씩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괜찮더라 해서 제가 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항공권은 이 녀석을 쓰면 됩니다. 스카이 스캐너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뭐 마일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마일리지를 쌓아야 돼서 내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즉 어느 세계 나라든 스카이 스캐너라는 녀석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권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와 연결되어 있는 포털입니다. 포털. 그래서 여기에는 항공권뿐만 아니라 호텔, 렌터카 이런 거 다 여행지 검색까지 연계가 되는 녀석이에요. 항공권, 호텔, 렌터카고요. 그 다음에 항공권을 많이 누르게 되면은 인천공항에서 어디까지, 언제, 날짜를 치면은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추천을 해줘요. 당신이 그 가는데 가장 싸고 빨리 갈 수 있는 것을 추천순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 최단 여행시간, 직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주로 추천순을 저는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LA 가는데 이 녀석은 이제 이거 좀 작년 건데요. 캐나다 에어라인을 에어 캐나다를 추천해 줬어요. 그러면 에어 캐나다를 딱 누르면은 이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이제 결제할 곳하고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행사하고 연락을 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에어 캐나다하고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인터파크나 여행이지 마이리얼 트립 이런 데하고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항공권이든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디든 다 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범용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여행사나 항공사에 직접 하시는 거는 마일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거고 세계 어디 가서든지 스카이 스캐너를 치시면은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항공편은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호텔 예약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호텔스닷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부킹닷컴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킹닷컴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OTA라고 그러죠.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 장사하는 데 대해서 세계 1위입니다. 부킹닷컴이 벌어들이는 부킹닷컴뿐만 아니라 그룹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여행 OTA 그룹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우리 삼성전자를 능가합니다. 요즘은 이 OTA 플랫폼 온라인으로 여행 예약을 하는 회사들이 세계 최고입니다. 물건을 안 팔아도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순이익이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부킹닷컴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점은 뭐냐면 지니어스라는 회원 등급을 관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가입하면은 등급 1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약률이 많아지고 이용률이 많아지면은 등급이 2, 3으로 올라가거든요. 저는 이미 이제 레벨 3가 되어 있어요. 최고 등급이죠. 그러면요 숙소의 10 내지 20%까지 할인이 됩니다. 엄청난 혜택이에요. 이용해보면 여러분 압니다. 그리고
레벨 3가 되면요. 첫째, 여러분이 호텔에 예약을 하면은 저 기퉁이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2층 막 끌고 올라가야 되는 데는 절대 안 줍니다. 처음 가입한 사람은 식당도 멀고 저기 끝에다가 주는 경우가 많아요. 불안하고요. 주차장도 돌아가야 되고. 그런데 레벨업이 되면은 할인뿐만 아니라 이런 방 배치마저 달라진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니어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LA에 가서 이제 호텔 치면은 뭐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 별 4개짜리 지니어스라는 표시가 되죠. 이 지니어스라는 표시가 된 곳은 이 레벨에 따라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 이 지니어스 부킹닷컴에 가입 안 된 호텔은 할인이 안 됩니다. 대신. 그렇지만 저렇게 특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로우스 할리우드 호텔 누르면 이미 할인이 됐죠. 1,441불이 1,400불로. 엄청 비싸죠. 고급 호텔이요. 그래서 객실 선택하면 거기에 뭐 몇 명, 뭐 무료 취소, 환불 불가, 조식이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걸 쭉 알 수가 있고요. 뭐 호텔은 어떻게 돼 있고 더블 침대가 뭐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나는 뭐 호텔스닷컴을 많이 든다, 뭐 트립닷컴을 많이 듣고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부킹닷컴을 제가 보기에는 저에게는 가장 유리한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렌터카도 헐츠, 에이비스, 알라모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렌터카 회사들이. 근데 이것도 포탈입니다. 전 세계 6만 곳에서 픽업이 가능해요. 되게 여러분들이 유럽의 동부권 나라에 가면은 헐츠 정도는 있을까 나머지는 없는 곳이 많아요. 심지어 헐츠도 없는 곳이 많아요. 유럽의 중소 렌터카 업체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낯설고 잘 모르잖아요. 이 렌탈카스닷컴 이 녀석을 치면 이것도 포털이에요. 아까 스카이스캐너처럼 렌터카의 왕이죠. 6만 곳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차를 빌릴 수가 있어요. 유럽의 소도시까지도 얘네들은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 세계 렌터카 회사들이 다 협력업체로 들어와 있어요. 워낙 이 녀석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싼 곳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회사들끼리 또 경쟁을 해요. 알라모, 헐츠, 에이비스 애들이 평점이 8.7이다. 8점 넘으면 엄청 좋은 거예요. 평점을 보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LA에서는 유명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전한 회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도 여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얘네들하고 연결할. 되게 요즘은요, 렌트카 회사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소도시 가면은 렌트가 없어요. 없어요, 진짜요. 렌트카를 다 반납해버렸어요, 코로나 때. 그 다시 걷어들였는데, 문제가 뭐다? 그거를 관리하고 티켓팅 해주는 직원이 없어. 다시 모아야 되는데, 다 못 뽑고 있어요. 항공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럽 가서 지금 짐을 많이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코로나 이전을 복구를 못했어요. 왜? 짐 나르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화물에다가 짐을 옮기고 다른 비행기에 내리고 해야 되잖아요. 옮겨주고. 그걸 할 애들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유럽 항공사는 항공편을 안 늘리고 있어요. 그 컴플레인을 해결하려고 더 시간이 많이 걸려.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 불편 때문에 유명한 항공사는 자기네들 그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아예 항공편을 안 늘린 항공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제 보면은 그래서 하나씩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몇 대가 여기에 있다는 까지 다 표시를 해주고요. 소형차, 뭐 SUV, 승합차 몇 대가 있다가 다 알려줍니다.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이 예약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렌탈카스닷컴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여행을 하는 티켓의 문제인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지 여행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패키지를 하게 되면은 패키지가 다 이런 여행을 시켜주는데 자유여행을 가게 되면은 현지 여행 티켓을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유럽 여행할 때 로마를 갔는데요. 바티칸 시국은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당연히 여행 티켓이 있겠지 하고 사전 예약을 안 하고 로마를 갔어요. 그랬더니 바티칸 시국에 여행 티켓이 일주일치가 없어요. 아예. 그럼 로마 가서 바티칸 시국을 안 보고 오면 뭐예요? 서울 가서 경복궁을 안 보고 오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제가 뭐 업체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나라 업체예요.
기가 막힌 업체입니다. 마이리얼 트립을 하면은 현지에 있는 학생들이나 현지 교민들이 가이드를 하는 가이드 투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지정한 가이드가 아니라 현지에 사신 분들이 자기만의 여행을 설계해서 마이리얼 트립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 피를요, 되게 유명한 여행사의 가이드 피가 없는 걸 아시죠? 회사에서 주는 거 없어요. 근데 이 마이리얼 트립은 현지 가이드에게 85%를 줍니다. 자기네들은 15%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주 활성화됐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강력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이리얼 트립에 들어갔더니 바티칸 시국 박물관 투어가 딱 2장 남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 전날 예약해가지고 다녀왔는데요. 이게 단체 들어가는 입구에 대기줄입니다. 새벽에 아침 8시 상황이에요. 단체도 이렇게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 현지 가서 성수기나 티켓을 못 구했을 때는 현지 투어가 가장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얻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다 하면은 겟유어 가이드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미국 회사인데요. 미국 웬만한 전 지역의 가이드 투어를 현지 되게 1박 아니면 1일 당일 뭐 길어야 2박 3일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어디 가든지 뭐 잘 못 찾겠다. 한국 가이드도 모르겠고 근데 내가 좀 영어 좀 한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는 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좀 돈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 아주 하이 클래스 여행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겟유어 가이드를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뭐 문화, 푸드, 네이처, 어드벤처 다 있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한국 여행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드벤처 가이드 다 할 수 있어요.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겟유어 가이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짐싸기 제가 간단히 들어가게. 저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됐겠죠. 하다 보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필수품은 뭐고, 전자기기는 뭐고, 가방은 어떻게 싸고, 신발, 모자, 의류, 트레킹. 저는 트레킹을 좋아하거든요. 안경, 세면도구, 신용품, 의약품 다 들어갑니다. 이게 한 번 해보면요, 그 다음에는 또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제 서재에다가 제가 짐을 쫙 훑어놓습니다. 해놓고 이거하고 1:1 대조를 더블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게 되게 여러분 짐 쌀 때 가방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죠. 바로 짐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빼놓고 가겠다 하는 정신이 아니고요. 저는 빼놓고 가면 현지에서 삽니다. 현지에서 사는 게 훨씬 싸요. 우리나라가 너무 비싸졌어요. 쌉니다. 그냥 가세요. 그런데 짐을 싸기 위해서 한 곳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요. 중요한 것부터 넣고 안 들어가는 건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럼 돼요. 가도 현지에 사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짐을 절대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짐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랜 B는 꼭 세워가십시오. 플랜 B는. 그 다음에 자물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물건이 여행 가방에 들어있다. 뭐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자물쇠를 뭐 꼭꼭 채우고 가신 분이 있는데, 미국이 이 교통안전국이라고 TSA 표준이 있어요. 이게 9.11 이후에 미국인들이 마약이나 무슨 무기로 인식이 되는 경우 그 가방을 뜯어봅니다. 근데 만약에 열쇠가 안 열리면요, 열쇠 자체를 불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낭패를 보는 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TSA라는 이 마크가 들어있는 거를 채우면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만큼 이제 강력한 국가이기도 하죠. 각 공항에는 TSA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마크가 있는 열쇠면 여러분이 다 있어라는 곳에서 사도 다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기준품은 꼭 TSA라는 마크를 사시면 가방을 이렇게 해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물을 꼭 준비해 가세요. 전 자유여행을 가면은 저기 다 지금 뭐 저 에어비앤비 주인,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레스토랑의 웨이터까지 저는 마음에 들거나 내가 이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시할 때는요, 제가 선물을 줍니다. 꼭 한국의 선물. 저는 뭐 가볍게, 짐도 가벼우면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뭐 부채라든가 책꽂이. 책꽂이도요, 우리나라 그 경복궁의 그 문을 마크로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관광공사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요. 지금도 연락을 해요, 이분들하고. 단순한 손님과 주인으로 만난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선물은 작은 거라도 꼭 준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적자 생존 이거는 빼겠습니다. 되게 이걸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역사는 글을 남기는 자를 기억하거든요. 글을 남기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뺄게요. 우리 김삿갓을 왜 우리가 지금도 기억할까요? 대관 고작도 아니고 유명한 좌우정 영의정을 했던 분도 아닌데 우리 김삿갓을 기억하거든요. 그분이 시를 썼기 때문이에요. 이 시를 제가 풀이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 간단한 시를 남기다 보니까 여행기를 쓰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삿갓, 김정현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후세가 기억하고 여러분 손자, 손녀가 기억하는 방법은 글을 써두시기 바랍니다. 여행지 가서 아니면 다녀와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껏 떠나서 여러분 이제 시간 다 돼가는데요. 이게 이렇게 많이 걸릴지 몰랐네요. 가능하면 마음 편한 사람을 만나서 떠나기 바라겠고요. 버킷리스트를 꼭 적으세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60세, 70세, 안 그러면 결혼 35주년, 50주년에 뭐 할 건지 이런 것들. 그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꼭 그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면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이 최고 요즘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류 팬이 있고요. 가능하면 로드트립을 하세요. 대부분 우리 연세에 되시는 분들이 여행비를 아낀다고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뭐 기차 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반을 더 볼 수가 없어요. 끌고 다니느라 그 기차 시간 티켓팅 해야지, 기다려야지, 가끔 또 안 와요. 안 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떨 경우는 강도 만나죠. 그러느니 로드트립 하세요. 여러분 정도 운전 능력이 있으시면 세계 어느 곳이든 가능합니다. 대구도 보니까 만만치 않던데요. 교통이 보니까. 이 정도 시력이면은 로마 정도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로마는 정말 서울보다도 심한 데인데 그런 데는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시기 바라겠고요. 인생도 그렇듯이 여행은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답을 하나 정도를 제가 하는 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뿐이지 정답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여행 못 가는 이유 100가지라고 그랬죠? 내일 내가 여행 가겠다 하면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아까 사모님 3대를 걱정하신다고 그랬는데 3대 걱정하면 평생 여행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나이가 그럴 나이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나왔죠? 랄프 숍. 인생은 짧다. 테이크 트립. 여행을 하라. 가서 신발을 사고 케이크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강의 잘 되십니다. 네. 이걸로 제가 뭐 두서없이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정신없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